일단 저는 4년차 프리랜서고요. 영상 시작 전 혹시 가짜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계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25살 96년생인 저는 지금까지 예적금, 주택 청약, P2P 투자, ETF 투자를 총 합해서 3,170만 원을 모았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누군가는 꼭 모으고 싶은 돈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제가 3천만 원을 모았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2년 전만 해도 번 돈의 80% 이상을 소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직장에 입사하자마자 신용카드를 만들어 150만 원짜리 드론을 할부로 지르기도 했고 젊어서 놀아야 한다는 생각에 1년에 4번씩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받은 월급을 쓸 만큼 다 쓰고 남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돈만 다른 통장에 넣어두곤 했는데요. 그런데 이 돈이 어디 묶여져 있는 게 아니니까 계속 어딘가에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저를 본 남자친구는 답답했는지 어느 날 절 카페에 앉혀두고 주택 청약 통장과 적금 통장을 개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를 모았는지 보여주고 어떻게 이 돈을 모을 수 있었는지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제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나온 첫 번째 방법이 돈이 들어오자마자 일정 비율을 저축하기입니다. 쓸 틈 없이 바로 적금으로 일정 비율을 보내버리고 나머지 금액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제 상황에 맞춰서 월급에서 꼭 써야 되는 돈 플러스 알파, 여윳돈을 계산해보니 수입의 50%는 저축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라고 말한 여윳돈은 기분 전환과 여가 생활을 위한 돈입니다. 필요한 돈만 남기고 다 저축해버리면 삶에 낙도 없고 여유도 없어진다고 남자친구가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이걸 실행하려고 하니 아무리 플러스 알파인 여윳돈이 있어도 자유롭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수입의 반을 무조건 저축하고 나머지 반만으로 생활하라니 뭔가 갑갑하고 잔소리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오빠가 보여준 저축액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렇게 하면 나도 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아, 진짜 눈 딱 감고 2달만 해본다 라는 생각으로 그날부터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급여가 입금되자마자 반을 저축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가고 싶은 여행도 못 가고 그래서 오빠한테 전화로 돈을 못 써서 내가 이렇게까지 우울한데 이렇게 우울하면서까지 돈을 모아야 하냐고 푸념을 엄청 자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빠는 조금만 참으면 돈 모으는 재미를 안다면서 저를 타일렀는데요. 그렇게 찡찡거리며 2달이 지났는데 정말 오빠 말대로 몇백이 쌓이는 걸 보니 돈 모으는 재미가 이런 건가? 하면서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심심할 때마다 수시로 쌓인 금액을 확인하는 맛이 있는데 이걸 계속 보니 게임 레벨업 하듯 적금의 첫 번째 자리를 빨리 바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빨리 돈을 모으기 위해 2번째 방법인 가계부를 쓰면서 생활비 줄이기를 실천했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얼마나 어디에 쓰는 줄 알아야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때 가계부 어플을 활용했는데요. 이런저런 어플을 엄청 많이 깔아보았는데 이 용돈 생각 어플이 가장 쓰기 편하더라고요. 사실 디자인은 좀 제 취향은 아닌데 뭐 디자인이 중요하나요? 그냥 편하면 됐죠. 특히 이 통계로 한 달 소비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엑셀로도 내역을 내보낼 수 있어서 저는 이 어플을 사용했습니다. 우선 지출 내역을 적을 때 항목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경조사비, 교통비, 통신비, 데이트, 보험비, 식비, 여가, 생활용품, 안 사도 되는데 산 것 이렇게 항목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 사도 되는데 산 것이에요. 그리고 매일 밤 하루 동안 쓴 돈을 하나하나 은행 어플을 보면서 적었는데 제가 생각보다 안 사도 되는데 산 것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달은 이게 1위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 금액의 50%를 고정 저축 금액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차츰차츰 저축 금액을 늘려가서 지금은 수입의 70%를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을 모으다 보면 적금 만기가 다가올 때쯤 고비가 정말 많았어요. 갑자기 필요도 없는 중고차가 사고 싶고 유럽 한번 가봐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그려놓은 미래 조감도를 보았습니다. 이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남자친구와 4년째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결혼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 3년 뒤에 결혼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재미로 한번 메모장에 결혼할 때 드는 비용을 적어보았습니다.
신혼집, 혼수, 결혼, 스드메 비용 등등 다 합해보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도 둘이 합해 최소 1억 6천은 있어야 저희가 원하는 신혼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27살이 되는 2022년까지 꼭 8천만 원을 모으자라는 다짐과 함께 몇 살 때 얼마를 모을지에 대해 미래 조감도를 그려놓았습니다. 확실히 명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있고 돈 모으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2020년 올해 말에는 5천만 원을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어요. 사실 돈을 모으는 것에는 정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제 영상은 이렇게 돈을 모으는 사람도 있다 라는 정도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인의 상황, 여력에 맞춰서 저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저축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제 남자친구는 어떻게 돈을 모으는지도 인터뷰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제 남자친구가 저보다 훨씬 돈을 잘 모으거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